당신은 늘 아버님 편이잖아. 근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매정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당신은 내가 힘든 줄도 모르겠지. 지윤아,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우셨는지 너도 알잖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 당신이 아버님을 존경하는 건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나만의 감정이 있고 힘들다고. 그런데 당신은 늘 아버지만 생각하지. 내 마음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어?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눈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저는 한겨울 서울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겁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로 73, 인생 참 많이 살았습니다. 서울은 그날 참으로 추웠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려서 거리가 온통 하얗게 덮였죠. 저녁에는 아들 민재와 며느리 지인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평소처럼 편안한 자리였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산책이라도 해야 마음이 좀 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인이가 문 앞까지 따라 나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빨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추운데 감기라도 걸리시면 저희가 또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 말, 틀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말투가 참 묘했어요. 마치 제가 민폐라도 끼치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날따라 그 말이 마음에 꽂혀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밤, 거리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눈 쌓인 골목길을 걸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민재네 가족한테 짐이 되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요즘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민재는 나를 참 잘 챙겨줘요. 주말마다 같이 시장도 가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항상 들어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지인이는 가끔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오늘 밤처럼 뭔가 애매한 말들이 계속 남아있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제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저도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서 나름대로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가족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걸음을 옮기다 보니 내가 살던 옛 동네까지 와버렸어요. 여기 제가 30년 전까지 살던 곳이에요. 아내랑 같이 이 골목길을 걸으면서 아이들 얘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모든 게 변해버렸네요. 그 시절에는 뭐든 당연하게 여겼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내는 부엌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런 풍경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게 기적 같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감사하며 살았을 텐데. 길거리에 한참을 서 있었더니 손발이 꽁꽁 얼었어요.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재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버지, 어디까지 가셨어요? 손이 왜 이렇게 싼가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걸 보면 내가 아직은 필요 없는 존재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별표 지인이도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사람 입장에서 힘들어하는 거겠지.
나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겠다. 별표. 지금의 나는 예전만큼 활기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참 고마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보험 일을 했습니다. 보험이라는 일이요? 뭐랄까, 정말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직업이에요. 낮에는 고객을 만나고 밤에는 서류 정리하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도 그때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에는 민재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 없이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도 민재는 정말 훌륭하게 자라줬어요. 말썽도 부리지 않고 공부도 잘하고 결국 지금은 서울에 있는 큰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죠. 민재 덕분에 저는 그래,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지은이와 결혼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지은이는 정말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를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민재네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면서부터 조금씩 제가 느끼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겉으로 보기엔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해요. 그런데요, 가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지은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약 드셨어요? 민재가 걱정 많이 하던데요. 그 말 자체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요, 그 말투가 꼭 별표, 아버님 때문에 민재가 힘들어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별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아니면 지은이가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해요. 민재는 중간에서 늘 지은이 원래 말투가 그렇다며 저를 다독이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관계를 겪으면서 예전 우리 가족의 모습을 떠올릴 때가 많아요. 아내가 있을 때는 모든 게 참 자연스러웠어요. 아침에는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민재는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저는 신문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일상이 참 따뜻했죠. 주말에는 아내랑 시장을 보고 저녁에는 가족끼리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웃고 떠들던 순간들이요. 그땐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 일상이 이제는 너무도 그리워요. 민재와 지은이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는 되도록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해요. 제가 집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혹시라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제 마음이 100% 편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지은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그녀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느끼는 이 미묘한 거리감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지만 꼭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게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밖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이 참 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겨울밤인데도 차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민재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제가 데리러 갈까요? 민재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순간 가슴 한쪽이 뭉클했지만 괜히 아들을 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니다. 아빠 괜찮아. 너도 푹 쉬어라. 대충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카페에서 나와 천천히 걸었어요. 겨울밤이라 그런지 거리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추운 공기가 코끝을 얼얼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걷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찜질방은 예전에 민재가 어릴 때 자주 갔던 곳이었어요. 주말마다 민재를 데리고 와서 땀을 빼고 안에서 팔던 달걀과 식혜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찜질방 특유의 따뜻한 공기와 익숙한 냄새가 반겨줬어요. 카운터에서 표를 끊고 옷을 갈아입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한포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천장에 달린 나무 무늬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민재가 어릴 때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나중에 또 와요. 그때는 민재의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됐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별급 내가 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 별표는 다짐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민재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지은이와 함께 자신의 가족을 꾸렸어요. 반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끔은 그리움과 외로움 사이를 헤매고 있어요. 찜질방에서 한참을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밖은 여전히 춥고 어둡지만 제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렇게라도 추억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집으로 가는 길, 민재가 걱정할까 싶어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민재야,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잘 있다. 너도 푹 쉬고 내일 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지은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어젯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아버님이 어디 가셨는지 계속 신경 쓰였다고요. 그 말을 듣고 뭔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민재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지윤아, 그만해. 아버지도 어른이야.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민재의 말에 지은이는 바로 얼굴이 굳더니 화난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당신은 늘 아버님 편이잖아. 근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매정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당신은 내가 힘든 줄도 모르겠지.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재도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우셨는지 너도 알잖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말에 지은이는 순간 울컥한 표정으로 식탁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어요. 그래, 당신이 아버님을 존경하는 건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나만의 감정이 있고 힘들다고. 그런데 당신은 늘 아버지만 생각하지. 내 마음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어? 그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은 두 사람과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저는 머리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별표, 내가 괜히 여기로 와서 아이들의 가정을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내가 없었더라면 둘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별표. 민재와 지은이의 말다툼은 사실 저 때문에 시작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엌에 남겨진 차가운 공기를 견디기 힘들어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어린 민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늘 가족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민재와 제가 다투면 그녀는 부드럽게 중재했고 항상 문제를 해결해줬죠. 그런데 이제 그녀가 없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 속의 생각을 정리하다가 결국 짐을 조금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잠시라도 고향으로 내려가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내가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이 집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잠시 떨어져 있으면 서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별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몇 가지 옷과 책을 넣고 있는데 문득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민재였습니다. 민재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제 가방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재는 항상 제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만 지금은 얼굴에 걱정과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그냥 잠깐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한다. 아침에 일이 좀 많았잖니. 너희 둘이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잘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민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안 돼요. 아침에 있었던 일은 그냥 순간적인 거였어요. 지은이도 사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냥 말투가 좀 그랬던 거예요. 제발 가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빠는 너희를 이해한다. 누구나 스트레스도 있고 감정이 격해진 때도 있지. 하지만 아빠가 계속 여기 있으면 너희 둘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잖니.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제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어요. 가방을 챙긴 후 거실로 나왔을 때 지은이도 나와 있더군요. 저를 보며 작게 인사를 했는데 그 눈빛 속에는 죄송함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짐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리던 순간 지은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습에 저도 놀랐지만 지은이의 얼굴은 어딘가 불안하고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아침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지은이가 갑작스럽게 사과하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다 조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괜찮다, 지은아. 아빠는 이해한다. 며느리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니. 하지만 제 말에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님, 사실은요. 제가 아버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아버님을 볼 때마다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지은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민재는 항상 어머니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아이들 키우는데 얼마나 헌신적이셨는지. 저도 그걸 이해해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지은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민재는 그런 제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아버님을 보면 제가 이 가족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지은이의 말이 끝나고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을 보니 지금은 그냥 제 진심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민재와 함께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중요한 사람이야. 아빠는 너를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눈가가 축축해졌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는 너만의 방법으로 민재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니. 그거면 충분해. 아빠는 너에게 어머니 같은 완벽함을 기대한 적도 없고 비교한 적도 없어. 가족은 서로를 위로하고 기대고 살아가는 거야. 비교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지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이렇게 말해주셔서 정말 위로가 돼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더 노력해볼게요. 그 대화 이후 저는 짐을 내려놓고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정답일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해야 할 일은 가족 곁에 남아서 서로를 더 이해하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고향에서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마당에서 나무에 물을 주며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이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날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버님, 민재가 사고를 당했어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휴대폰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울먹이며 설명했어요. 민재가 현장에서 작업 중에 다른 직원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대요. 민재가 그 직원을 구하려다가 지붕이 무너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몇 주 전에 집을 떠나올 때 봤던 민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봤던 얼굴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곧바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몇 시간이나 길게 느껴졌던 여정이 그날따라 끝도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의 풍경이 흐르는데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별표, 내가 좀 더 그 애와 시간을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별표, 내가 떠나지 않고 옆에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별표. 병원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지은이는 일어나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민재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같은 슬픔을 나누는 가족이었고 같은 사람을 잃은 아픔을 함께 견뎌야 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민재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민재를 기억하는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들 민재가 얼마나 따뜻하고 성실했던 사람인지 말하며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날 지은이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님, 민재는 아버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항상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라고 말했어요. 그걸 아버님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민재가 자랑스러워했던 아버지로서 이제는 남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떠난 뒤 지은이의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민재의 웃음소리와 바쁜 움직임이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점적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지은이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혼자 견디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은이는 그 정도 말투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고 밤에는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최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와 저 둘만의 시간이 됐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중 지은이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민재가 있을 때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울음을 삼키며 이어갔어요. 항상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민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저와 가족을 위해 애썼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님께도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그게 너무 후회돼요. 지은이의 말은 저를 무척이나 가슴 아프게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만 자책해라.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다. 지은이는 고개를 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덧붙였어요. 민재는 떠났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남아있잖니. 이제는 민재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빠도 여기서 너와 함께할 거야.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다. 그날 이후 저는 지은이와 조금씩 일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기도 했어요. 지은이가 민재를 떠올리며 슬퍼할 때면 저는 그녀와 함께 앉아 민재와의 추억을 나누며 위로했습니다. 한 번은 지은이가 민재와 찍은 결혼 사진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민재가 웃는 모습이 떠올라요. 아버님, 민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민재는 항상 밝고 성실했지. 너희 둘이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 민재도 분명 내가 이렇게 민재를 기억해주는 걸 고마워할 거야. 그 순간 지은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눈물이 섞인 미소였지만 그것은 우리 둘에게 새로운 희망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민재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재가 우리에게 남긴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는 가족이 되기로요. 민재의 첫 번째 기일 아침, 저는 지은이와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차갑고 조용했어요. 하늘에서는 가벼운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묘지로 가는 길은 새벽의 고요함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꽃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 꽃은 민재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하얀 국화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 걸으며 마음속에서 민재를 떠올렸어요. 묘지에 도착하자 민재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저는 그 앞에서 차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꽃을 묘비 앞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머물렀어요. 한참 후 저는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너를 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늘 미안하다. 내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너의 진심과 노력을 조금 알게 됐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빠가 너 대신 지은이를 지킬게. 너는 하늘에서 편히 쉬면서 우리를 지켜봐줘라. 지은이는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민재와 함께 찍은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도 민재한테 약속할게요. 저도 이제부터는 민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거예요. 민재가 남긴 사랑과 기억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말 속에는 그녀의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민재를 위한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는 민재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저는 그날 민재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민재는 정말 가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걸 가장 기뻐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재도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바랄 거야. 가족은 함께 슬픔을 이겨내는 거니까.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춥지만 그날 저는 묘지에서 바라본 하늘을 떠올리며 조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눈이 내리는 풍경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민재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추억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가정에서 겪을 법한 이야기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겪죠. 하지만 이런 상실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연 가족의 진정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민재가 떠나기 전에는 저는 가족이란 그저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늘 곁에 있고 늘 함께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당연함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은이는 민재가 떠난 뒤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주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민재와의 시간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의 노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어요. 이제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까. 더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은아, 후회는 누구나 하는 거야. 하지만 그 후회를 지금의 너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민재가 내게 남긴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재를 떠올리며 그의 꿈과 가치관을 이어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묻습니다. 별표, 내가 민재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더 자주 그의 곁에 있어줬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별표. 이런 질문들은 답이 없지만 저는 이 질문들 덕분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별표, 지금 곁에 있는 가족과의 시간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말자. 별표. 민재가 떠난 후 저는 지은이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고 작은 일상 속에서 함께 웃고 울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은이처럼 후회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남은 가족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시겠습니까?